안녕하세요. 물리학 1 담당 교사 유희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 2강 운동량과 충격량의 문제 6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전 문제 36쪽 2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림가와 같이 수평면상의 점 P를 속력 2m/s로 지나는 물체에 운동 방향으로 힘 F가 작용한다. 그림 나는 물체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F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가 나오면 항상 X축과 Y축을 먼저 봐야 하고, 이때 Y축은 F이고 X축은 시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T 그래프를 볼 때는 우리가 FT 그래프 아래의 면적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FT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충격량 I입니다. 그리고 충격량 I는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와도 같은 것을 떠올릴 수 있겠죠. 기억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1m/s 제곱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1초일 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알면 뉴턴 운동 법칙으로 가속도의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1초일 때를 연장해서 확인해 보면 힘의 크기는 2뉴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비례 그래프이기 때문에 0과 4의 중간값인 2뉴턴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기억 보기에서 F는 MA이고 여기에서 A 값을 구해보면 질량이 2kg이고 그 다음 힘의 크기가 2뉴턴이므로 A는 1m/s 제곱이다 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동량의 크기는 5초일 때가 2초일 때의 4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에서 말했던 그래프 아래 면적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그래프 아래의 면적을 먼저 살펴보면 0초에서 2초까지 삼각형의 넓이는 2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해서 4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2초에서 5초까지의 직사각형의 넓이는 3 곱하기 4 해서 12가 됩니다. 즉, 2초까지 4만큼의 충격량을 받고 2초에서 5초까지 12N의 충격량을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충격량은 델타 P와 같으므로 2초일 때 델타 P는 4라는 뜻이고, 5초일 때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는 2초일 때까지의 운동량 변화량 4에다가 12만큼 더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0초부터 5초까지 총 16N의 충격량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운동량을 P0라고 하면 P0는 물체의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 V0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질량이 2kg이고 처음 속도가 2m/s였으므로 물체의 처음 운동량은 4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초일 때의 운동량을 P2라고 하면 P2는 4에다가 4만큼 더해진 8이 됩니다. 그리고 5초일 때의 운동량을 P5라고 하면 처음 운동량 4에 16만큼 더해진 20이 됩니다. 그럼 비교해보면 5초일 때가 2초일 때의 4배이다. 딱 떨어지지는 않죠. 그래서 니은 보기는 틀린 보기입니다. 2분의 5배가 되겠네요. D급 보기 보겠습니다. P에서 Q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16N이다. 0초에서 5초까지 P에서 Q로 이동했으므로 총 충격량의 크기는
5초까지 운동량 변화량과 같고 아까 위에서 5초일 때 총 16을 충격량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구했으므로 디귿 보기도 맞는 보기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36쪽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질량이 m인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질량이 5m인 물체 B를 향해 플러스 X방향으로 운동하다가 B의 정면으로 충돌한다. 충돌 전 A의 운동량의 크기는 P이고 AB가 충돌한 후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의 3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B가 충돌한 후의 상황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충돌한 후 운동량이나 속도의 정보가 없으므로 충돌 후 속도를 A의 충돌 후 속도를 VA, B의 충돌 후 속도를 VB라고 두겠습니다. 방향은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럼 기억 보기, 속력은 A가 B의 3분의 5배이다. 먼저 풀이해 보겠습니다. A의 나중 운동량을 PA'이라고 해보면 PA'은 A의 질량 M 곱하기 A의 나중 속도 VA가 됩니다. 그리고 B의 나중 운동량을 PB'이라고 해보면 B의 질량 5M 곱하기 B의 나중 속도 VB를 해주면 B의 운동량이 됩니다. 이때 문제에서 충돌한 후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의 3배이다 라는 힌트를 줬으므로 이것을 이용하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PB'이 3PA'이라는 뜻이죠. B가 A의 3배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식에 의해서 위의 값을 아래 식에 대입해보면 5MVB가 3 곱하기 MVA, 즉 3MVA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A와 B의 속력의 관계를 구해보면 VA가 3분의 5 VB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기억 보기, A가 B의 3분의 5배의 속력을 갖는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니은, AB의 운동 방향이 반대이다. AB의 운동은 A가 B의 오른쪽으로 가서 충돌하는 상황인데 지금 A가 B보다 3분의 5배로 빠른 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A가 이쪽에 와서 이렇게 충돌을 하는데 B보다 큰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겠죠. B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A가 충돌하고 나서 그것보다 더 빠르게 운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A의 운동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 됩니다. B는 당연히 A가 이쪽으로 와서 힘을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해 주니까 당연히 플러스 X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B는 플러스 X 방향, A는 마이너스 X 방향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럼 운동 방향이 반대라고 하는 니은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디귿 A의 운동량의 크기는 2분의 1 P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운동량 문제인데 아직 운동량 보존 법칙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것을 사용해서 디귿 보기를 해결하면 되겠죠. 자, 처음에 운동량은 A만 가지고 있습니다. B는 정지해 있기 때문에. 그럼 처음 운동량 P가 결국에 나중에 운동량의 총합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A의 운동량은 왼쪽 방향 PA'이죠. 왼쪽 방향이므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B의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PB'. 이것은 플러스 X 방향이므로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PB'은 아까 3PA', A의 3배라고 했으므로 이렇게 쓸 수 있고, 즉 나중 운동량의 합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PA 프라임에 3PA 프라임을 더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 값은 2PA 프라임. 나중 A의 운동량의 2배가 되고 여기서 우리는 PA 프라임이 2분의 1 P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D급 보기도 맞는 보기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7쪽의 5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질량이 각각 MOM인 물체 AB가 각각 8V, 2V의 속력으로 운동하다가 충돌한다. B에는 용수철이 달려있다. 최대로 압축된 순간 B의 속력을 묻고 있습니다. 자, 용수철이 압축되기 전에는 A가 조금 더 빠른 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압축되는 동안에는 용수철이 압축되는 동안에는 A의 속력이 B의 속력보다 빠르겠죠. 왜냐하면 용수철이 압축되면서 A와 B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것이고 그러면 A가 B에 다가가고 있으니까 속력이 A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용수철이 압축되다가 나중에는 최대로 압축된 이후에는 다시 팽창해서 A와 B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즉, A가 여기에 도달해서 이렇게 압축이 되다가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된 이후에는 다시 A와 B가 서로 멀어지는 이게 최대로 압축된 이후에는 A와 B 여기 사이의 거리가 점차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띌 것입니다. 그래서 팽창할 때는 용수철이 팽창할 때는 두 물체, 두 수레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므로 그때는 A의 속력보다 B의 속력이 더 클 것입니다. A가 와서 점점점 느려지다가 용수철이 팽창하면서 다시 B가 A보다 빨라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최대로 압축된 순간에는 A가 점점 느려져서 B의 속력에 가까워지다가 A와 B의 속력이 같아진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풀어내야 합니다. 자, 최대로 압축된 순간 속력을 V'이라고 두면 여기에 속력을 V'이라고 두면 A랑 B랑 모두 V'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해 보면 운동량 보존 법칙은 운동량의 총합이 보존되어야 하니까 처음 운동량 M 곱하기 8V에 B의 운동량 5M 곱하기 2V가 나중 운동량 M과 5M이 같이 V'으로 움직이는 즉 MV' 더하기 5MV' 이런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식을 계산해 보면 V'은 3V가 나옵니다. 즉 최대로 압축된 순간에는 A도 B도 3V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죠. 37쪽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실 PQ로 연결된 물체 ABC가 직선 운동하다가 점 B를 통과하는 순간 Q가 끊어진다. ABC의 질량은 4M, 2M, 3M이고 점 AC에서 A의 속력은 V, 5V이며 이렇게 문제에 주어진 결과가 그림에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바로바로 읽으면서 표시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A에서 B까지의 거리와 B에서 C까지 거리는 같다.
즉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A가 A에서 B까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I1, B에서 C까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I2라고 할 때 그 비율을 묻고 있습니다. 자, 우선 힘이 주어지지 않았고 충격량의 크기를 묻고 있으므로 이 문제는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로 풀어야 한다라는 실마리를 떠올려야 합니다. 우선 A에서 B로 갈 때와 B에서 C로 갈 때 이 두 구간에서 A의 가속도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가속도를 구한 뒤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적용해서 거리가 같다는 것을 이용하면 나중 속도, B에서의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은 Q가 끊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세 물체를 하나의 물체로 봤을 때 아래쪽으로 3mg, B한테는 2mg가 작용하는, 즉 5mg가 알짜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플러스 방향은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죠. 그럼 A의 운동 방정식을 한 물체로 세워보면 전체가 5mg라는 알짜 힘을 받고 F는 MA에 의해서 전체 질량을 다 더해주면 4m 더하기 2m 더하기 3m이니까 9m이 되겠죠. 거기에 가속도를 곱해주면 결국에 이 구간에서의 가속도 A는 9분의 5g다 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B에서 C로 가는 동안에는 Q가 끊어진 상황입니다. 파란색으로 풀어보면 Q가 끊어진 이후에는 오로지 EMG만이 이 개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되고 이때는 EMG는 Q가 끊어졌으므로 C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AB의 질량 6m만 고려해주면 됩니다. 6m 곱하기 이 구간의 가속도 A입니다. 그러면 A를 구해보면 3분의 1G가 되겠죠. AB 구간과 BC 구간의 가속도의 B가 9분의 5대 3분의 1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분수로 나와 있을 때는 계산이 복잡하므로 그냥 이 비율에 맞게 9를 곱해서 이 구간의 가속도를 5A, 이 구간의 가속도를 3A 이렇게 놔도 괜찮습니다. 비율만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9분의 5G, 3분의 1G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공식 등공 3번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죠. 우리가 B에서의 순간 속도를 모르므로 여기서의 속도를 V'이라고 놓고 이 공식을 두 구간에 대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공식을 적용하는 이유는 두 구간의 이동거리 S가 같기 때문이고 이 공식에서 S는 2A분의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렇게 변형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두 구간의 거리가 같으므로 2A분의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 서로 같게 되겠죠. 자, AB 구간에서는 2 곱하기 이때 들어가는 가속도가 위에서 구한 바로 5A, AB 구간의 가속도입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속도가 V에서 V'으로 변했으므로 V'의 제곱 마이너스 V제곱이 되겠죠. 이 값이 AB 구간의 이동 거리입니다. 이 값은 BC 구간의 이동 거리와 같아야 하고 같은 공식을 적용해 보면 2 곱하기 이때 들어가는 가속도는 BC 구간의 가속도 3A입니다. BC 구간에서는 처음 속도 V'에서 나중 속도 5V로 변했으므로 5V의 제곱을 해주면 25V 제곱에서 V' 제곱
처음 속도를 제곱해서 빼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지워지는 값이 몇 개 존재합니다. 일단 2와 a가 지워질 것이고 여기서 식을 3을 왼쪽에 곱하고 5를 오른쪽에 곱해서 정리해보면 3v' 제곱 마이너스 3v 제곱은 125v 제곱 마이너스 v' 제곱입니다. 그럼 여기서 5를 여기다 곱해줘야 되죠. 5v' 제곱. 그럼 여기서 8v' 제곱은 몇 v 제곱으로 쓸 수 있나요? 128v 제곱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v'과 v의 관계가 나옵니다. 약분해서 나눠주면 v'이 4v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b에서의 속도가 4v인 것을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충격량의 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I1은 AB 구간에서의 운동량 변화량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AB 구간에서의 운동량 변화량은 B에서의 운동량 마이너스 A에서의 운동량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질량의 처음 속도 V를 나중 속도 4V에서 빼주면 됩니다.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겠죠. 이 값을 계산해 보면 4m 곱하기 3V이므로 12mV가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I2를 구하려면 B에서 C까지 가는데 변한 운동량이고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바로 BC 구간의 충격량의 크기가 됩니다. 그럼 질량은 변화가 없고 속도가 5V에서 4V를 빼주면 되겠죠. 나중 빼기 처음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4mV가 되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I2분의 I1은 3이 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8쪽의 1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수평면 위의 기준선 P의 정지에 있던 질량이 각각 M, EM인 물체 AB에 플러스 X방향으로 크기가 F인임을 동시에 작용한 후 시간 T가 되었을 때 AB가 각각 기준선 RQ에 도달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R에서 A의 속력은 V이다. 자, 똑같은 F라는 힘을 동시에 작용해서 똑같은 시간 T만큼 작용한 것이죠. 그럼 여기서 충격량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일단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 보기부터 일단 해결을 하려면 두 물체의 가속도의 비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속도 A는 델타 T분의 델타 V로 나타낼 수도 있고 또 뉴턴 운동체 2법칙에서 힘의 크기가 일정하면 M분의 F로 나타낼 수도 있죠. 그럼 이 M분의 F가 문제에 다 주어져 있으므로 A와 B의 가속도의 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A의 가속도 AA는 A의 질량 분의 힘의 크기 F를 해주면 되고 B의 가속도는 B의 질량은 2배이고 힘의 크기는 동일하므로 여기서 AA가 AB의 2배, 즉 B의 가속도의 2배를 해주면 A의 가속도가 나온다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A가 델타 T분의 델타 V인데 여기서 델타 T가 같은 시간 동안 작용했으므로 결국에는 A가 델타 V에 비례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가속도의 비율이 시간이 일정할 때는 속도 변화량의 비율과 같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럼 델타 VA와
델타 VB 사이에도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죠. 가속도가 2배인 B의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가 2배인 A의 속도의 변화량이 B의 속도 변화량의 2배다. 즉 델타 VA는 2 델타 VB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을 이용하면 우리가 아래에서 B의 Q 도달 속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A는 0에서 출발해서 V까지 속력이 변했습니다. 즉 델타 VA의 값은 V-0, 즉 V입니다. 그러면 델타 VB의 값은 2분의 1 V가 되겠죠. 양쪽 변이 값이 같아야 하니까 델타 B는 2분의 1 V이고 B도 마찬가지로 0에서 출발했으므로 Q에 도달했을 때 2분의 1 V가 되어야 속도 변화량이 2분의 1 V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기억 보기는 2분의 1 V니까 0.5 V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Q에서 A의 운동량의 크기는 루트 2분의 mV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P에서 Q까지와 Q에서 R까지 거리가 같은 것처럼 그림에서 보이는데 여기에서 두 거리가 같은지는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마음대로 같다고 놓을 수는 없고 우리가 니은 보기를 해결하기 위해 P에서 Q까지의 거리를 P에서 R까지의 거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둘 다 힘을 일정하게 받고 있으므로 등가속도 운동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 즉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할 때면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등공 2번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등가속도 운동 공식 2번은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입니다. 이때 A와 B 모두 V0, 처음 속력이 0인 상태에서 출발했으므로 이 값은 무시해줘도 됩니다. V0에 0을 대입하면 저 값은 0이 되겠죠. 그리고 A와 B 구간에서 시간이 동일합니다. 즉, 여기에서 이 T는 두 구간에서 동일한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 우리는 S가 A에 비례한다. T가 동일할 때는 S가 A의 가속도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A가 B의 2배였으므로 이동거리 S도 A가 B의 2배여야 하겠죠. 즉, SA가 SB의 2배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P와 Q 사이의 거리가 Q와 R 사이의 거리가 서로 같아야 2배가 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가 2배일 때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 3번을 떠올려서 니은 보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등가속도 운동 공식 3번은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두 구간에서 가속도가 동일한 거죠. 지금 여기 등공 3번에서는 A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A의 Q에서의 속력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A에만 집중해서 본다면 A는 계속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으므로 가속도가 고정입니다. 즉, 이 등공 3번에서 A 값이 계속 일정합니다. 그리고 V0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처음 속도가 0이었기 때문에 이 값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V제곱이 S에 비례한다. 즉, V는 루트 S, 이동거리의 루트를 취한 제곱근에 비례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나중 속도가 v였는데 중간 거리만큼 갔을 때, 즉 여기가 s, 여기가 s라고 해보면 es 갔을 때 v라면, es 갔을 때 속력이 v라면 s 갔을 때는 루트 2분의 1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동거리가 2분의 1배가 되면 그거의 제곱근만큼 속도가 비례한 관계이므로 여기서의 속도는 루트 2분의 1v다. 즉 A가 Q에 도달했을 때의 속력은 루트 2분의 1v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A의 운동량의 크기를 구해보면 PA는 A의 질량 M에 Q에서의 속력 루트 2분의 1V를 해주면 루트 2분의 MV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비례관계를 이용하면 우리가 A의 운동량의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디귿, R에서 A의 운동량과 Q에서 B의 운동량은 크기가 같다. 자, R에서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을 계산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동일한 힘 F를 동일한 시간 델타 t 동안 받았으면 충격량이 같다는 것이죠. 이거를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그런데 A와 B 모두 처음 운동량이 0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지에 있었으므로. 그럼 이 운동량, 나중에 같은 시간 동안 갔을 때 운동량의 크기가 결국에 같다는 뜻이고, 그럼 R에서 A의 운동량과 Q에서 B의 운동량은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같은 충격량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38쪽 1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X축상에 X는 0에 정지해 있던 질량이 M인 물체에 플러스 X 방향으로 크기가 F인 일정한 힘을 작용하였더니 물체가 4D인 지점을 속력 V로 통과하였다. 충격량의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이때는 시간 정보가 없으므로 이 충격량의 크기와 또 운동량을 비교해서 구하면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사용하며 이 문제를 또 풀이할 수 있습니다. 등공 3번입니다. 등공 3번은 EAS가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과 같다는 것이고, 이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으므로 이때도 V0는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일정한 힘 F를 받는다는 말은 F는 ma에 의해서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면 같은 가속도로 움직인다. 즉, 오른쪽 식에서 A가 고정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V제곱이 S에 비례한다. 즉, V는 루트 S에 비례한다 라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D에서 충격량을 비교해야 하므로 4D일 때와 D일 때 집중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S가 4D만큼 이동 거리를 움직였을 때 물체가 4D에 있을 때는 속력이 V였죠. 그럼 그거의 4분의 1배가 된 D에서의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4분의 1배입니다. 그럼 속력은 루트 4분의 1배가 돼야 되니까 속력은 2분의 1배가 된 2분의 1V가 되어야 위에 비례식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D에서의 속력은 2분의 1V인 것을 알 수 있고, 이때 충격량의 크기 I를 묻고 있으므로 I는 델타 P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처음 운동량은 0이었고 나중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 M 곱하기 물체의 나중 속도
2분의 1 V를 해주면 결국에 I 충격량의 크기는 2분의 1 MV가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6문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복습 열심히 해서 꼭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